우리 자료 제3작업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렬 및 부분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정렬은 뭔지 알고 계시죠? 우리 피벗 테이블에서도 정렬 많이 했었죠? 부분합은 뭐였을까요? 부분합. 말 그대로 부분적인 합계를 구할 수 있는 자료예요. 자, 문제에서도 그 시험 문제에서도 아래쪽처럼 출력 형태가 나와져 있습니다. 먼저 내용 먼저 확인을 할게요.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의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고 나와져 있어요. 자, 아까와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로 돌아오시고요. 선생님, 네. 저기 우리 필터, 고급 필터 안 했는데? 오늘 왜 그렇지? 그렇네. 죄송해요. 저의 브레이크를 계속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황 부장님. 하지 말까요? 저 월요일이라 이렇게 뭐 정신이 없나 봐요. 맞아요. 아이, 죄송해요. 자, 우리 고급 필터 빠졌어요. 자, 정신 집중하고. 자, 지역이 운으로 시작하면서 면적이 220 이하인 자료의 아파트명 면적 2020년 매매가 하락폭 데이터를 추출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급 필터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고급 필터. 조건표를 만들어야 되지요. 자, 문제를 보면, 자, 조건표에 조건이 어떤 항목일까요? 지역과 면적. 지역이라는 것과 면적. 면적 제곱미터예요. 자, 지역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제2작업 시트에서 지역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면적 제곱미터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했어요. 조건표에 사용할 항목 이름 선택을 했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했고요. 자, 복사한 조건표를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되어져 있어요? B14. B14 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하시고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지역이 운으로 시작하면서 면적이 220 이하인 AND 조건일까요? OR 조건일까요? AND 조건이면서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 잠시 또 제 화면 잠깐 보시면 고급 필터에서는 조건표를 만들 때 조건식이 같은 행에 있으면 무슨 조건이고 AND 조건이고 다른 행에 들어가져 있으면 어떤 조건이다? OR 조건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지역이 운으로 시작하면서 면적 제곱미터가 220 이하라고 했으니까 AND 조건 같은 행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운으로 시작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표. 운자 다음에 별표. 운자 다음에 별표. 자, 조건식이 들어갈 B15셀을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에서 기억해 주세요. 문자열에서 무엇으로 시작하는 무엇으로 끝나는 문자열의 경우에는 앞에 모든 걸 포함하는 문자는 별표, 곱하기 표시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운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열이기 때문에 한글로 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별표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자, 운으로 입력을 했고요. 별표까지 입력을 했어요. 이거는 운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열이라는 의미예요. 자, 되셨나요? 네. 그 옆에 면적 제곱미터에 클릭해서 그 옆에 셀에다가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하시고요. 면적 제곱미터가 얼마 이하인? 220 이하인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22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22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우리가 만든 조건표는 지역이 운으로 시작하는 모든 지역이면서 면적이 220 이하인 자료를 추출해 올 거예요. 자, 조건표까지 입력이 되셨으면 문제를 보면은 모든 자료를 출력해 오는 게 아니죠. 어떤 자료를 출력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파트명, 면적,
2020년 매매가 하락폭 데이터를 가지고 오래요. 아파트명, 면적, 제곱미터, 드래그해서 영역 지정, 항목 이름 C2에서 D2까지 영역 지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2020년 매매가 클릭, 그리고 하락폭 클릭. 모든 데이터를 출력을 할 때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특정 어떤 항목들만 추출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으면 그 항목들의 이름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자, 어디다가 갖다 놔야 할까요? B18? 네, 복사 위치 B18셀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B18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갖다 놓으시고요. 컨트롤 V.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원본 데이터, 기존의 점선 영역을 없애기 위해 ESC 키 한번 눌러서 점선 영역 해제했고요. 자,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 원본 자료 안에다가 셀 포인터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메뉴 데이터에 고급 필터 실행, 메뉴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있는 고급 클릭, 셀 포인터 안에다가 갖다 놨고요. 정렬 및 필터에 있는 고급 클릭. 자, 그러면 현재 위치의 필터라고 해서 자동으로 점선 영역이 나와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틀려요. 맞아요. 자세히 봐봐요. 틀려요. 뭐가 B2부터 틀릴까요? 맨 밑에 B2부터 2020년 H10까지. 매매가 전체 평균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 B2셀에서부터 H10셀까지만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점선 영역은 이렇게 처음에는 표 전체가 나오지만 맨 밑에 전체 평균은 필요하지 않아요. 고급 필터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선 영역을 다시 드래그해서 2020년 매매가, 자, 다시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너무 큰데? 안 되겠다. 자, 요렇게. 유진영님 확인되셨어요? 네. 네. 영역 지정을 맨 밑에 있는 전체 평균을 제외한 자료로 영역을 변경해 주셔야 돼요. 자, 되셨나요? 그럼 선생님, 네. 지금 다시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 지금 지금 대화 이제- 상자까지는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목록 범위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부터 얘기해 주세요. 자, 기존에 있는 범위를 수정을 할 때는 네. 우선은 기존에 있는 목록 범위를 원래는 안 지워도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안 지워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알아서 기존에 있는 걸 지우고 새롭게 영역을 잡아주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 네.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하고 해야 돼요. 현재 그건 위치. 좀 이따 해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목록 범위 먼저 수정하고 그건 선택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 만약에 애매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목록 범위를 싹 지워요, 유진영님. 네. 네, 그런 다음에 B2셀에 있는 지역에서부터 네. B2셀에 있는 지역에서부터 우남동의 하락폭까지 H10셀까지 네. 그러면 영역이 맨 다시 밑에 네. 변경되어졌죠. 네, 자, 그런 네. 다음에 우리가 뽑아낸 결과는 현재 자료가 아닌 현재 위치가 아닌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져 있었어요? B18. B18셀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로 이제 내려오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건표는 어디에 있었어요? B14에서 15. C15에 있었죠? 예. 조건표 영역 지정. 자, 조건 범위에, 기존에 있는 조건 범위에 커서를 배치를 했고요. 커서 배치해줬고요. 아래쪽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건표 4개의 셀이 있었어요. 영역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복사 위치에 클릭해서 또 커서 배치하시고요. 자, 복사 위치는
B18셀부터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B18셀에 항목 이름을 먼저 배치를 해놨잖아요. 그 셀들 영역 지정. 이렇게 특정 항목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B18셀부터 표시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으면 그냥 B18셀만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4개의 항목만 출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4개의 항목 이름에 대해서 영역 지정을 했고요. 그게 아닌 모든 데이터라면 셀 포인터만 B18셀로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대로 확인 클릭. 선생님 복사 위치 지정하는 거 못 따라갔어요. 자, 복사 위치는 B18셀에서 여기 영역 지정만 해주시면 돼요. 유진영님. 여기 영역 지정만 해주시면 돼요. 복사 위치에 클릭해서 커서 놓으셨죠? 잠시만요. 네. 선생님 복사 위치 클릭이 안 돼요. 네. 위에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아, 다른 장소의 복사. 네, 네네. 됐어요. 선택하시고 복사 네. 위치 이제 클릭되지요.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네. 어디 아래쪽에 있는 B18셀에서부터 이 네. 18셀까지 아래쪽에 만들어놨던 4개의 항목 이름 네, 있었죠? 네, 네. 그거 영역 됐습니다. 지정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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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세요. 네. 자, 결과가 그럼 나왔나요? 선생님, 왜요? 참조가 잘못되었습니다라거나.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참고로 잠깐 여기 설명 하나 드릴게요. 고급 필터는 지금처럼 결과값이 잘못 나올 수 있어요. 고급 필터가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내가 직접 항목 이름을 제외한 잘못 나온 자료에 대해서 영역 지정을 하고요. 행머리 글에서 19행보다 잘못 나온 자료 영역 지정을 하고요. 오른쪽 단추 눌러서 삭제를 눌러야 돼요. 기존에 있는 자료를 자동으로 없애는 기능은 없습니다. 자, 유진영님은 그러면 지금 결과값이 하나도 안 나온 상태인 거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다 되신 분들은 제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급 필터를 실행을 할 때는 반드시 셀 포인터를 원본표 안에다가 갖다 놓고 실행을 합니다. 원본표 안에 셀 포인터가 있는 상태에서 메뉴 데이터에 고급으로 들어가요. 정렬 및 필터에 고급 필터 실행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점선 영역이 잘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확인만 하시면 돼요. 점선 영역이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만들어 놓은 그 통계 자료는 제외하고 원본 자료만 영역 지정을 합니다. 되셨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을 합니다. 네, 기존에 있는 조건 범위는 싹 지우세요. 네, 복사 위치도 먼저 다 지우세요. 네,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을 했고요. 아까 목록 범위는 원본표에서 항목 맨 아래쪽에 있는 2020년 매매가의 전체 평균을 제외한 B2에서 H10셀까지 영역 지정을 했어요. 네, 조건 범위에 클릭해서 커서를 배치하시고요. 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건표 4개의 셀이 있었어요. 아래쪽에 있는 B14에서 C15까지 영역 지정. 네, 자, 그런 다음에 복사 위치 클릭을 하고요. 네, 아파트 아래쪽에 만들어 놓은 아파트명 면적 2020년 매매가 하락폭까지 영역 지정을 해요. 네, 그리고 확인 클릭. 됐습니다. 이제는 나왔어요? 네, 아마 맨 처음에 그 원본표의 수정이 잘못됐을 것 같아요. 원본 데이터에 대한 영역이 반드시 여기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네. 고급 필터는 어렵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했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는 항목 이름, 몇 가지 항목만 추출할 때는 항목 이름을 복사한 다음에 결과표 위치, 복사 위치에 갖다 놓고 고급 필터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제 1작업 시트로 돌아오시고요. 저장 한번 하셔야 되시죠? 저장하시고 제 1작업 시트로 돌아오셔서
지역에서부터 하락폭의 데이터까지 B4에서 H12는 항상 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네. 영역 지정을 하시고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제1작업에서 지역에서부터 운암동의 하락폭까지 영역 지정을 하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했어요. 되셨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제3작업에 와서 제3작업 몇 번째 셀에서부터 갖다 놔야 할까요? 이거는 출력 형태를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출력 형태에 몇 번째 셀부터 시작이 되어져 있어요? B2. B2셀부터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B2셀을 클릭해서 셀 포인터 배치하시고요. 컨트롤 V. 그런 다음에 아까와 동일하게 열머리끌 B에서 H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열머리끌 B에서 H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 따닥. 자, 자료가 다 잘 나왔을까요? 네. 자, 김현정님 잘 오고 계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렬 및 분합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의 첫 번째 보시면은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아파트명의 개수와 2020년 매매가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하래요. 어떤 걸로 정렬을 해야 할까요? 지역. 자, 지역으로 정렬을 해요. 왜 지역으로 정렬을 해야 할까요? 출력 형태. 출력 형태에 보면 운암동은 운암동끼리, 운남동은 운남동끼리, 그리고 신창동은 신창동끼리 똑같은 자료가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 포인터를 지역이 있는 지역이라는 항목 이름이 되어도 좋고요. 아래쪽도 상관없어요. 지역의 데이터에서 임의의 셀에 셀 포인터만 배치합니다. 영역 지정하시면 안 돼요. 셀 포인터만 배치. 현재 메뉴 데이터에 있어요. 메뉴 데이터에 보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있는데요. 오름차순 정렬해야 될까요? 내림차순 정렬을 해야 할까요? 출력 형태를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내림차순. 내림차순일까요? 이응 다음에 시옷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다음에 이응은 오름차순. 그리고 시옷하고 이응 순서는 히읗에서 기역은 내림차순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히읗에서 기역으로 되어 있는 내림차순 정렬 클릭. 그러면 아마 운암동은 운암동끼리, 운남동은 운남동끼리, 신창동은 신창동끼리 배치가 되어졌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네. 정렬을 하셨고요. 두 번째, 아파트명의 개수와 2020년 매매가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출력 형태에서 평균과 개수 중 어떤 부분합이 밑에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개수가 밑에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출력 형태에서. 이걸 왜 확인하냐면 두 개의 부분합 결과를 구해야 돼요. 평균도 구해야 되고 개수도 구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계산 결과를 먼저 구해줘야지 아래쪽, 위쪽으로 배치가 되어질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정렬하셨으면 메뉴 데이터에 부분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분합 클릭, 부분합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부분합 영역이 잡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분합 대화 상자가 나왔습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네. 메뉴 데이터의 부분합이 다시 어디에 있는지 저 위치를 못 찾았어요. 여기요. 아, 네, 찾았어요, 선생님. 네, 부분합 클릭. 네. 원래 보물찾기예요. 자, 부분합을 선택하고 오시면 첫 번째 그룹할 항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룹할 항목은요. 내가 정렬하고 들어간 항목이에요. 지금은 다행히
지역이 가장 첫 번째에 있어서 자동으로 지역으로 나와져 있지만 항상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내가 정렬한 항목 이름을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룹 R 항목에 우리는 지역이 선택되어져 있어요. 되셨나요? 자, 네. 사용할 함수에서는 합계로 나와져 있죠. 클릭 한번 해볼게요. 합계를 클릭. 여러 개의 목록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먼저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개수. 개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문제지에서도 개수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져 있고요. 출력 형태에서도 평균이 위에 있고 개수가 밑에 있어서 개수를 먼저 구합니다. 개수 클릭. 어떤 항목에 대한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어떤 거에 대한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파트 명에 대한 개수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하락폭의 체크 표시 있죠? 요거 클릭해서 없애세요. 앞에 있는 네모를 클릭해야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명에 있는 네모를 클릭해서 체크 표시를 만들어주세요. 되셨나요? 네. 자, 기본값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 체크 표시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확인 클릭. 그러면 나왔어요. 4, 2, 2, 8로 나온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맞나요? 네. 자, B열이 너무 좁아요. 열머리끝 B와 C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운암동 개수가 제대로 보이는 거, 운남동, 신창동 개수가 제대로 나온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되셨나요? 네. 자, 우리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이제 뭐 구해야 돼요? 평균. 2020년 매매가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셀 포인터는 표 안쪽에 임의의 셀 그대로 유지해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에 들어갑니다. 부분합 클릭. 그리고 요번에는 개수가 아닌 뭐를 구해야 돼요? 평균. 평균을 바꿔요. 사용할 함수에는 개수를 클릭을 하셔서 평균으로 변경을 합니다. 어떤 항목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2020년 매매가예요. 아파트에 있는 체크 표시 없앱니다. 아파트 명에 있는 체크 표시 없앴어요. 2020년 매매가의 네모 클릭해서 체크 표시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잠깐. 두 번째 부분합을 실행을 할 때는 기존에 개수라는 결과값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평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 표시를 없애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 그러면 평균 개수가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자세히 유심히 보셔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저장 한번 먼저 하시고요. 저장 한번 해놓으시고요. 부분합을 실행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그룹 R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뭐를 먼저 해야 된다? 정렬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합을 사용할 함수를 선택을 할 때는 출력 형태에 있는 밑에 쪽에 나와 있는 결과를 먼저 선택을 하고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위쪽에 나와 있는 함수를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합으로 들어갔을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 표시를 반드시 없앤 다음에 확인을 눌러야지만 원하는 결과값을 구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바로 2번에 보면 무슨 옵션이 나와져 있어요? 윤곽선. 윤곽을 지우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현재 우리 화면은 왼쪽에 선이 복잡하게 나와져 있어요. 요 선들을 없애라는 이야기이고요. 간단합니다. 현재 메뉴 데이터에 보시면 부분합 바로 앞에 그룹 해제라는 거 보이시죠? 그룹 해제 글씨 클릭, 그룹 해제 글씨 클릭, 윤곽 지우기라는 거 보이세요? 네. 윤곽 지우기 클릭. 자, 그러면 앞에 복잡하게 나와 있던 선들이 사라진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출력 결과와 그리고 문제지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가 동일한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되셨나요? 되셨죠? 네, 저장 한번 마지막 최종 저장하시고요. 선생님, 만약에 네, 이거를 2019년 매매가로 잘못했으면 어떻게 수정해요? 자, 만약에 부분합을 잘못 구했을 때는 부분합 네. 전체를 다 삭제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가셔야 돼요. 아, 삭제하는 방법은요. 셀 포인터를 안에다가 갖다 놓고요. 메뉴 부분합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메뉴 부분합에 있는 모두 제거를 눌러주시면 다 없어져요. 모두 제거 클릭. 그러면 원본 상태, 정렬까지 해놓은 원본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자, 지금 모두 제거 다 같이 해주시고요. 한번 직접 부분합을 구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윤경수님과 유진영님은 나가셔야 되시나요? 네. 40분까지요. 네네. 그러면 나가셔야 돼. 윤경수님은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안 들려요. 응? 응? 왜 안 들리죠? 왜 하나도 안 들리지? 안 들려! 안 들려요. 들리세요? 윤경수님, 질문이 있는 거면 저한테 전화를 하실까요? 아, 네네네. 응, 그게 빠를 것 같아. 왜 갑자기 전화 안 되지? 지금요? 뭐가 문제인지 확인 한 번만 하고 갈게요. 네, 뭐가 문제세요? 네. 네네. 네. 우리도 안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신창동 그 밑에 있는 거? 그건 안 건드리셔도 돼요. 네네, 상관없어요. 네. 아, 잘 안 보이나요? 알겠어요. 한번 바꿔볼게요. 네네. 네. 수고하시고요. 조심해서 출근하세요. 네, 네, 네. 자, 같이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부분합을 진행을 하실 때는 먼저 정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선생님. 대해서는 그 지금 이제까지 만든 거를 지금 다시 원상복구 하셨잖아요. 네네. 저 그 부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자. 그 데이터 그대로예요. 부분합에 들어가시고요. 네. 맨 아래 모두 제거 눌러주시면 되세요. 선생님 영역 지정해야 돼요? 아니요, 자동으로 잡혀요. 아니면 셀 포인터가 표 안쪽에만 있으면 돼요. 아, 네. 그렇게 네.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에 모두 제거만 눌러주시면 원본 아. 상태로 되돌아왔어요. 네,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셀 포인터 표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네. 부분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룹화 항목은 지금은 지역과 동일하게 일치하지만 내가 정렬한 항목으로 그룹화 항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용할 함수는 밑에 쪽에 배치되어 있는 결과값 어떤 거 먼저 실행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됐어. 개수. 사용할 함수에서는 개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에서는 어떤 거에 대한 개수를 구하라고 문제에 나와져 있어요? 아파트 명에 대한 개수예요. 그래서 2020년 매매가에 있는 체크 표시 없애고요. 아파트 명의 체크 표시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새로운 값으로 체크 표시를 만들어 주세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 처음에는 체크 표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 그러면 각각의 동에 대한 개수가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자, 되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부분합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요번에 사용할 함수는 뭘로 바꿔야 될까요? 평균. 평균. 어떤 항목에 대한 평균? 2020년 매매가에 대한 평균. 아파트 명에 있는 체크 표시 없앴고요. 2020년 매매가의 체크 표시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밑에 있는 두 번째 함수를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 체크 표시를 없애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클릭.
그러면 결과값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자, 조금 전에 윤경수 님이 문제지에는 요 신창동 맨 밑에 테두리가 없는데 우리도 그럼 테두리 없애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안 건드리셔도 되세요. 그냥 기본값 유지하셔도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뭐 하나 더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윤곽선 없애야 되죠? 자, 셀 포인터 표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그룹 해제에 윤곽 지우기를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해제에 있는 윤곽 지우기 클릭. 그러면 결과값 사라진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지금 기출문제 3회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거와 똑같은 문제가 기출문제 5회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오늘 보내드린 거에 5회 문제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5회. 오늘 보낸 거 열어요? 네네네. 아, 오늘 보는 거? 오늘 보내드린 거에 3-201 문서가 있을 거예요. 아니, 3-201. 예. 3-201 기본 문제를 열어보시고요. 예. 거기에서 우리 문제는 3-202페이지의 내용을 볼 거예요. 예. 자, 이따가 저장하지 않고 끝낼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예. 현재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복습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예. 부분합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부분합. 시트 아래쪽에 있는 삽입하고 자료. 응? 시트 삽입하고 아니요. 그냥 요 원본 자료 가지고 연습하고 저장 안 하고 오케이. 끝낼게요. 오케이. 네네. 자,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먼저 밑에 있는 횡머리글 13에서 예. 자, 원본 자료에 밑에 있는 필요 없는 자료들이 있어서 13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행 하나만 삽입해 주세요. 자, 위에 있는 자료와 조금 구분 짓기 위해서 행을 하나 삽입을 해줬어요. 되셨나요? 예. 네. 자, 그런 다음에 부분합을 진행하기 전에 문제에서 보시면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정렬을 해줘야 될까요? 제어 수준 ICT? ICT 제어 수준. 왜냐하면 병해충 제어, 관수 제어, 관수 병해충 제어로 동일한 자료끼리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ICT 제어 수준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열머리글 D와 E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 따닥 약간 넓혀주세요. 그런 다음에 ICT 제어 수준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갖다 놓으시고요. 오름 차순일까요? 내림 차순일까요? 오름. 오름 차순? 내림. 오름 차순? 내림, 내림 차순. 왜냐하면 비읍이 위에 있고 기역이 밑에이기 때문에. 내림. 자, 김현정님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잠시만요. 내림 차순요? 네, 내림 차순. 자, 선택해놓고 메뉴 데이터에 들어가면 히읗에서 기역으로 되어 있는 내림 차순 아이콘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병해충 제어, 관수 제어, 관수 병해충 제어로 정렬이 되어졌어요. 됐나요? 오, 잠시만요. 네. 안 보이는데요. 잠시만요. 정렬 및 필터에 오시면은 메뉴 데이터로 들어왔어요. 메뉴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보시면 히읗에서 기역으로 되어져 있는 거 있어요. 네, 했어요. 됐어요? 자, 네. 그런 다음에 메뉴 데이터에 있는 부분합 선택하겠습니다. 부분합 클릭. 자동으로 영역이 맞춰졌을 거예요. 자, 그룹화 항목에서는 뭐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렬한 항목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처음에 있는 관리 코드를 클릭해서 ICT 제어 수준 클릭. 그룹화할 항목에서는 ICT 제어 수준 클릭. 사용할 함수에서는 뭐를 선택해야 할까요?
개수, 개수. 어떤 항목에 대한 개수? 품목명, 품목명의 개수. 자, 운영 기간에 있는 체크 표시는 없애시고요. 위쪽에 있는 품목명의 체크 표시. ICT 제어 수준에 대한 품목명 개수를 구하고 있고요. 됐으면 확인 클릭. 자, 그러면 병해충 개수, 관수 제어 개수, 관수 병해충 제어 개수라고 나왔어요. 김현정님 나왔나요? 뭔가 하나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 게. 첫 번째 거? 네, 그 개수는 나왔는데 네. 그 전에 다른 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병해충 제어라는 개수 그 네, 글씨가 그게 안 안 나와 나왔어요. 있어요? 네네, 자, 그게 안 다시 나왔어요. 한번 부분합 들어오세요. 부분합 들어오시고 아마 그룹화 항목은 ICT 제어 수준이 나와져 있을 거예요. 맞죠? 잠시만요. 제가 지금 창을 네. 2개를 켜놓고 있어서 잘 안 보여요. 네네네네. 보여요. 됐어요? 네. 부분합으로 들어왔고요. 그룹화 항목은 ICT 제어 수준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개수가 되어져 있어요. 잠시만요. 선생님, 그룹할 항목이 ICT예요? 네. 정렬한 항목으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왜 나 안 뜨지? 그렇게? 목록을 눌러보시면 지금 뭘로 나와져 있어요? 잠시만요. 네. 전체 돼 있는데. 어떤 게 안 나와요? 그룹할 항목에 ICT가 안 보여서. 그럼 위로 뭐라고 올려야지. 나와져 있어요? 위로 올려야지, 선생님. 위로 올려, 위로 왼 올려야지. 올려야지. 마우스 휠. 네. 올리는데도 안 나와. 올렸는데도 안 나와. 그럼 뭐 네. 나와 있어요, 목록에? 관리코드, 풍목명하고 병해충 제어 이런 건 다 싹 다 나와 있는데 ICT가 없네요. 아예? 디얼이 있어요, 화면에? 지금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전체가. 잠시만요. 어, 다시 해볼게요. 네. 네. 선생님, 그런데 네. 이 책에 보니까 네. 그 비열 8번 비열 있죠. 비열 네. 8번. 네. 거기가 감귤이 네. 좀 색깔이 다른 글씨하고 틀리고요. 이게 H14 지금 우리는 홍민영님 예, 앞에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있잖아요. 예. 틀린 이유가 조건식인가 보다. 조건부 서식 때문에 그런 조건부 거예요. 서식이 적용됐나 그래서 보다. 우리는 다른 거 안 보고 알았어요. 지금 부분합만 연습하고 있어서 그래요. 나 지금 깜짝 놀라서 이게 왜 이렇게 됐다. 네. 맞아요. 조건부 서식이 안 돼서 김 그래요. 회장님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ICT 제어 수준이 음. 다른 걸로 돼 있었어요. 병해충 제어로 돼 있었어요. 고쳤어요. 됐어요? 네네네네. 네네네. 그렇게 네. 하고 개수. 아래쪽 개수 네. 되고 그리고 네. 품목명에는 체크 표시가 품목명에만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확인 클릭.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부분합에 들어가요. 자, 요번에 사용할 함수는 뭘로 바꿔야 될까요? 개수를? 평균. 평균. 개수를 클릭해서 평균으로 바꾸세요. 네. 그리고 어떤 항목에 대한 평균이에요? 시공비. 시공비에 대한 평균이에요. 품목명에 있는 체크 표시 없애시고요. 아래쪽 시공비에다가 체크 표시 만들어 주세요. 네. 시공비 단위원. 그런 다음에 반드시 아래쪽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 표시 없애 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클릭. 그러면 병해충 제어 평균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네. 자, 이 상태에서 그룹 해제라는 글씨로 클릭을 하세요. 그룹 해제 글씨 클릭. 바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윤곽 지우기 또는 개요 지우기 클릭. 이제는 됐어요, 김현정님? 네, 됐어요. 아까 아마 그룹 해제에 그림이 눌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룹 해제 글씨를 누르신 다음에 윤곽 지우기, 개요 지우기를 해주셔야 되십니다. 되셨나요? 네. 자, 저장하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다음 주 엑셀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차트 부분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홍미영 선생님이 혹시- 네, 여기 선생님 지금 도입 날짜가 그 숫자로 바뀐 거 이런 거는 그 우리 앞에서 뭐 저것 때문에 작업을 안 그래요. 했
네, 앞에 날짜 작업을 표시형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음. 안 바꿔놔서 그래요. 아, 그래요. 자,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오늘까지 작업한 거, 지금 작업한 거는 저장하지 마시고요. 예, 아까 작업한 거는 저장하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예.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내시고 금요일 날. 홍미령님은 수요일 날 유튜브 과정에서 뵐게요. 김현정님이 이걸로 신청 또 안 하셨죠? 줌으로 해요? 네. 줌으로? 네, 줌으로 해요. 아, 네. 어렵겠다.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9시인가요? 네, 9시요. 유튜브 뭘 하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유튜브 아. 크리에이터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